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쥐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타난 말인데 아마도 사람들이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쥐들이 인간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었죠. 사람들은 곡식을 유리병에 저장하곤 했어요. 또 고기는 높이 매달아 두었죠. 하지만 치즈는 선반에 올려두었기에 생쥐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식료품 저장소 방문객들에겐 쉬운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다른 것엔 닿을 수 없으니 그걸 먹은 거죠. 하지만 쥐는 분명 치즈보다는 초콜릿이나 다른 달콤한 걸 더 좋아할 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사실 홍학이 춥지 않도록 물속에 한 발로 서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겐 그냥 노력을 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한 발로 서 있는 건 피곤하죠? 하지만 홍학에겐 이들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이 자세는 근육 힘이 전혀 필요 없는 자세거든요. 부드러워지는데요.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오래된 속설 중 하나는 타조가 겁먹을 때마다 머리를 땅에 숨긴다는 거예요. 오래전 연구원들은 타조가 자신의 큰 몸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머리만 땅에 묻었기 때문에 별로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타조는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래와 조약돌을 삼키거나 둥지에 낳은 알을 뒤집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럴 때도 심지어 엄밀히 말하면 머리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땅 근처에 두는 거예요.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다면 가엾게도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타조를 겁에 질린 새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위험이 닥쳐오면 그걸 감지하고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반격하고 스스로 방어할 거예요. 엄청 화난 앵그리버드겠네요. 흰 긴 수염고래가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린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에서 살았던 것들 중 가장 큰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게 200톤에 30.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심장은 자동차만큼 크고 혀는 평균 코끼리 무게만큼 나가요. 흰 긴 수염 고래가 자동차, 사람들, 또 아마도 심지어 작은 배들을 삼키는 걸 상상하기 쉽죠? 다 틀렸어요. 실제로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자몽이에요. 목은 작은 샐러드 접시만한 크기를 담을 수 있어요. 고래는 작은 물고기, 플랑크톤, 그리고 해양 갑각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더 큰 목구멍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린 어차피 흰 긴 수염 고래의 뱃속에 있는 즙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우주복 없이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비슷한 15초 만에 우릴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니 시도하지 마세요. 낙타는 혹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동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낙타는 8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물을 마셔도 생존할 수 있지만 등에 비상 저장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낙타가 물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에 189리터의 물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탈수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양인 총 몸무게의 30%를 보충하기 위해 써요. 그래서 물을 많이 잃지만 빨리 되찾죠. 등의 혹은 지방을 축적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물을 생산하기 위한 곳이 아니죠. 낙타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수분을 많이 잃게 하는데 물을 폐에서 증발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영양원으로 지방을 사용하죠. 이게 건조한 지역과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살아남도록 도와줘요. 개미핥기가 코로 개미를 빨아들인다는 건 오해예요. 개미를 찾아다니면서 긴 주둥이로 개미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지 않아요. 개미핥기는 아주 긴 혀를 갖고 있어요. 큰 개미핥기는 0.6m 길이의 혀를 갖고 있어요. 스파게티 한 가닥만한 모양이고 개미를 가두는 가시가 있는 뾰족한 갈고리와 끈적끈적한 침으로 덮여 있어요. 1분에 최대 160번, 즉 하루에 최대 2만 마리의 곤충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발톱으로 개미탑을 열고 나머지 작업을 혀로 하죠. 이빨이 없어서 잡은 모든 곤충을 그냥 삼켜버려요. 영화는 공룡에 관한 한 여러분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아주 꼼짝 안 하고 서 있는다고 여러분을 쫓는 경노한 티라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공룡의 왕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오해예요. 이 짐승은 오늘날의 맹금들보다 시력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독수리와 매처럼 동물들에게 존재하는 뛰어난 깊이 감각을 갖고 있었죠. 어떠한 기적으로 공룡의 왕이 여러분을 보지 못했거나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어서 작은 나무나 다른 물건으로 생각했다 해도 후각이 아주 뛰어나므로 더 나은 선택지는 뛰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티라노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았거든요. 최대 시속 53.1km였죠. 이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시속 19.3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빠르면 뼈에 심각한 손상이 갈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느린 공룡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먹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또 다른 오해는 올빼미가 머리를 정확히 360도 돌릴 수 있다는 건데요. 머리 회전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방향으로 270도죠. 좌우로 270도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올빼미는 540도의 움직임 범위를 갖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비의 날개를 만졌다고 나비가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진 않아요. 살 거예요. 그 반대일 거라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비의 날개에는 비늘이 있어요. 그걸 만지면 비늘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도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수 있는 비늘 때문에 거미줄에 걸리거나 갇혔을 때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다음 오해는 많은 영화, 책, TV 시리즈 시나리오에 영감을 주었지만 아니요, 늑대는 달을 보며 울부짖지 않아요. 보통 밤에 울부짖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때가 제일 활동적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또 울부짖으면서 위를 쳐다보는데 그게 소리 전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른 늑대들이 11.3km 떨어져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늑대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어요. 특정한 상황에 맞는 특정 소리를 내죠. 예를 들어 무리를 잃은 늑대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거죠. 다른 늑대들이 의사소통하는 중에 그냥 떠 있었던 거죠. 기린은 하루에 30분만 자도 된다. 또 다른 오해예요. 매일 4시간 반 정도 잠을 자요. 낮 동안 가장 활동적인 동물 종들에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기린은 한 번에 보통 11분 미만으로 누워 잔다는 게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더지가 장님인 줄 알죠? 이들은 사실 눈이 보이는 작은 굴을 파는 포유류예요. 단지 시력이 정말 형편없고 빛을 인식하는 데만 적응되어 있을 뿐이에요. 또 생맹이기도 하죠. 어두운 지하에서 먹이를 찾고 어둠 속을 헤쳐다닐 때 이 생물은 대부분 촉각과 후각에 의존해요. 두더지의 촉각은 예리한데 그래서 두더지는 근처에 있는 움직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위험을 피하거나 다음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 노래기, 지렁이, 지네, 그리고 다른 무척추 동물이요. 냠! 땅을 파는 속도가 정말 빠르고 분당 몇 센티미터씩 파낼 수 있어요. 겨울에 동물들은 밖에 있기에 너무 추워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요. 동물이 동면에 들면 심장박동수, 체온, 호흡, 그리고 다른 대사 활동들이 상당히 느려져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죠. 다람쥐, 박쥐, 거북이, 뱀 모두 겨울 동안 동면하는데 더 활동적이고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계절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죠. 전 곰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진정으로 겨울잠을 자지 않아요. 만약 겨울 동안에 곰이 자고 있다고 믿고 곰을 깨운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느려지긴 해요. 곰들이 보다 긴 시간 잠을 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겨울 내내 잠을 자진 않아요. 그리고 자는 동안 쉽게 깰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속설을 믿지 마세요. 집게벌레는 여러분 귀에 알을 낳지 않아요. 네, 집게벌레는 여러분 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할 증거는 없어요. 집게벌레는 나무 껍질 아래나 흙처럼 어둡고 습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여러분 귀는 안전해요.